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독재는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올 거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바로 이 생각이 우리를 최악의 결과로 이끄는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그 위험한 진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오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니,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공격하는데 이란 정권쯤이야 당연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는 이 생각. 근데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독재자의 동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거리에는 환호하는 시민들이 가득한 모습. 아주 직관적이고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시나리오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통쾌한 시나리오가 실제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순교자 효과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독재 정권이 외부의 공격을 오히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써먹는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인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적의 지도자를 없애면 조직이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은 독재자는 외세의 압제에 맞서 싸운 영웅, 즉 순교자로 포장됩니다. 흩어져 있던 내부의 불만 세력조차 외부의 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죠. 정권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겁니다. 기대랑 현실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적을 없애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성인이라는 왕관을 씌워준 꼴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길 바랐던 반란의 불씨는요, 외부의 공격이라는 찬물에 그냥 꺼져버리고 오히려 정권에 대한 충성심만 더 강해지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독재 정권은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즐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고요? 내부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한 방에 덮어버리고 모든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최고의 명분을 얻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정권을 오히려 방하게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함정 말고도 또 다른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전쟁에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함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과 탱크의 충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이 불타 없어지는 거대한 블랙홀이죠. 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하버드 대학의 린다 빌메스 교수가 분석한 최근 사례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불과 12일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딱 12일 만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사드 요격 미사일 비축량의 무려 20%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마트에서 물건 사오듯이 바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재고를 다시 채우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미사일 하나 값이 이 정도인데 전쟁 전체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거의 전쟁에서 그 끔찍한 청구서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3조 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이런 기회비용까지 모조리 삼켜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순교자 효과와 막대한 전쟁 비용,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오만의 함정이라는 거죠.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 전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전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선물하겠다는 아주 장밋빛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끝없는 수렁에 빠져서 막대한 희생만 남기고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이 남긴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의 행동은 무조건 옳고 승리는 당연히 쉬울 거라고 믿는 것. 바로 그게 오만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오만의 함정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압도적인 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이 위험한 착각. 이게 바로 우리가 베트남에서 또 이라크에서 봤던 그 끔찍하고 기나긴 전쟁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오판과 희생의 악순환 속에서 과연 진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현실이 정말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잃는 쪽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미국은 막대한 자원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잃고 이란 국민들은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요. 세계 경제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권위주의 정권이 이 전쟁을 통해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전쟁 초반에 들리는 그 환호성, 그건 정말 잠깐이에요.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더 파괴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역사는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우리는 또다시 이 익숙한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희생으로 얻은 이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마침내 오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